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감국제인권센터의 김지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필입니다. 네, 저희 국제인권센터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이제 반복적인 독방 구금과 그리고 이 고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감이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의 활동, 그리고 그 활동의 중요성, 그 활동이 갖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지림 변호사님께서 처음부터 굉장히 열심히 이 사안을 결합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이 사안에 함께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사실 이 고문의 피해자이신 MC라는 분은 공감이 또 같이 활동하고 있는 소수자 난민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원래부터 좀 인연이 있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들어가시게 됐고 본인의 고문 피해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제보하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굉장히 소규모로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힘에 조금 붙이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인 우리 황 변호사님께 강력하게 SOS를 좀 구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뭐 꼭 그랬던 것 같진 않고 이제 하나의 사례를 다루다가 이제 이것이 어떤 꼭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어떤 제도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더 여러분과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저도 같이 결합이 됐고 이제 뭐 그 첫 활동이 이제 법무부 그 기존에 같이 활동해왔던 변호사님이나 활동가분들과 함께 법무부를 만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필요할 때는 분노를 또 표현하고 하는 것이 저희가 잘 못해요. 근데 황 변호사님은 그런 경험이 많으시고 지금의 이런 모습과는 또 정말 180도 다른 모습으로 화를 되게 잘 내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초청하여 그런 자리에는 좀 황 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 그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피해자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법원에 바로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을 해가지고 CCTV 이 화성 외국인 보호소 안에 독방에 고문 사실이 그대로 찍힌 이런 CCTV를 확보했을 때는 사실 정말 분노를 참기 힘든 그런 사실 사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황 변호사님과 그리고 또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정말 본격적으로 좀 대응을 하게 된 그런 사안이고요. 사실 이 사안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또 국제인권센터에서 2명이나 투입돼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기, 그 이유 좀 황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보호소, 외국인 구금시설이라는 곳이 사실은 공감이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계속 주목했던 공간이고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가 또 나름 한다고는 해왔는데 조금씩 제도의 개선도 있었고 어떤 관행의 개선도 있었지만 여전히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곳이고 특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그 심각성이 좀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경우라서 공감이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관심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약해서 이 활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공감 차원에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보호소라는 곳은 사실 법을 보면요. 출입국 관리법을 보면 그 해당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실 있도록 하는 곳인데 지금 이 사안의 고문의 피해자이신 MC처럼 난민 신청자인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라는 이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분들이시죠. 왜냐하면 본국에서의 박해로 인해서 피해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기한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외국인 보호소에 계시게 되는 것이고 사실 그런 문제들까지 다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저희의 좀 결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더불어서 사실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대책위를 통해서 보호해제 당연히 일시적 이런 고문의 피해가 있었으니까 보호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신청도 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정도 하고 또 기자회견을 수차례 하고
이런 보호시설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는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사실 또 국제연대, 저희가 또 국제인권센터잖아요. 국제연대 혹은 국제적인 어떤 해결 방식을 좀 찾아본 또 사안이 있는데 황 변호사님 또 하나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어떤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대응과 관련해서 주로 유엔의 어떤 인권 절차를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유엔의 자의적 구금과 관련된 워킹 그룹이라는 곳이 있고요. 어떤 유엔의 전문가들이 자의적인 구금, 정당하지 못한 불법적인 구금, 뭐 고문에 가까운 이런 어떤 형태에 대해서 그 조사하고 입장을 천명하는 그런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단위에 저희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알리려는 노력을 그 진정의 형태를 통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세계 고문 방지 기구라는 곳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서한을 받은 것인데요. 그 전체적인 서한을 이렇게 요청하고 그 서한을 만들어내고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이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세계 고문 방지 기구라는 곳에 이제 사무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딱 원하는 형태의 서한이 나와 주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또 바로 청와대와 그리고 법무부에 전달하는 형식의 기자회견도 또 가졌습니다. 이게 사실 뭐 결정적인 영향이다라고는 절대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지만 사실 이런 여러모로 압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취했던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피해자분 어떻게 되셨는지 황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의 어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지금까지 어떤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 뭐 국가인권위의 어떤 진정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요. 당연히 인권 침해라는 결정이 있었고 저는 무엇보다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뭐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 이것이 인권 침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법무부가 실제로 인권 침해를 인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의미 있는 어떤 결과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가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좀 시간이 걸렸고 결국 이제 그 저희가 제기했던 일시보호 해제 즉 이제 그 구금의 어떤 형태를 풀어라. 라는 것이 받아들여졌고 이제 당사자가 결국 외국인 보호소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고 나서 정말 그게 9월인데 피해자분이 보호해제된 것은 저번 달 2월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 상태에서 뭐 보호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 끝이다는 아니고요. 아까 황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진행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을 위한 뭐 국가배상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인 형사사건 이런 거 지원하는 것이 남아있을 것이고요. 대책위 차원에서.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저희가 이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이런 외국인 보호소에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외국인 보호소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결국은 법제도와 관련된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지금 법무부 내부적으로 오히려 더 어떤 억압이나 제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제도를 개정하려는 이제 시도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대책위 차원에서는 또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제인권센터에서도 또 올해에도 저희의 주력 좀 업무로서 외국인 보호소의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해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사건 당사자가 우연히 아주 열정적인 활동가와 연결이 됐고 우연히 김지린 변호사님 같은 또 훌륭한 변호사님과 연결이 됐고 또 우연히 김지린 변호사님 같은 분이 또 다른 분들을 같이 할 분들이 주변에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 못한 당사자들은 더 훨씬 많다라는 것이 항상 이런 사안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어떤 특정 사안에 국한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보호소의 피해자분이 보호해제, 마침내 보호해제가 되신 후에 2월에 저희 기자회견에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항상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보호해제하라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다가 정말 당사자가 나오셔서 본인의 발언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건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정말 이것이 하나의 긴 싸움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2년 3월인데 변호사님 너무 이미 약간 바쁜 한 해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저희가 작년처럼 또 국제인권센터 그리고 공감의 활약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